공중보건 한의사가 방문하기로 예정된 날, 단양군의 한 마을 경로당은 이미 대기하는 어르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료로 진료를 받고 침도 맞을 수 있는 기회이지만 1년에 많아야 서너 번이 전부입니다. 달달인보다도 그래도 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이라도 나와서 해주시면 어른들한테는 진짜 좋죠. 이마저도 올해부터는 그 기회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충북 지역 한의과 공중보건 일수는 75명에서 4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때문에 예전과 같이 한 명의 공중보건의가 한 곳에 보건지소를 전담하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그나마 한 명의 공중보건 한의사가 단양군 내 모든 면단위 지역 순회진료에 나서며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 분이 한 3개 정도를 돌아야 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매일매일 가실 수 있었던 게 이제는 뭐 3일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 혹은 더 이제 길어지면 사흘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게 된 상황인 거죠. 일반 진료와 처방을 담당하는 의과 공보의는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57명이었던 공보의 수는 24명이나 줄어든 33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시군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공중보건이 감소에 따라 의료 공백이 발생하며 단양군과 같은 자치단체는 전문의 채용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단양의 경우 내과 전문의에게 제시한 조건은 연봉 4억 2천만 원의 아파트 숙소. 하지만 6차 공모까지 희망자가 없어 여전히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급격한 공중보건이 감소와 전문의 구인난, 지역의 의료 공백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구미시 산동 보건지소입니다. 지난달부터 보건지소 정문 앞에 붙은 안내문. 공보의 미배치로 인해 진료를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동네 주치의 역할을 하던 보건지소 진료가 하루아침에 중단된 상황. 주민들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보건소에 가면 혈압약을 준다 이게요. 그래 가니까로 혈압약을 하는 의사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혈압약을 못 줍니다. 이 카드로 가니까로. 인근 고아 보건지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공지를 통해 근처 병의원으로 환자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9일 공보의 대규모 전역을 앞두고 보건지소마다 진료를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TBC 취재 결과 구미를 비롯해 포항과 경주 등 경북 22개 시군 전체 보건지소 213곳 가운데 4분의 1은 진료를 아예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보의 대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로 전환되는 곳도 상당수지만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이나 의료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약만 해도 91종에 대한 의약품만 처방이 가능하고 그 진료의 범위가 의사랑은 다릅니다. 진료를 본다고 해서 동일한 약을 처방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걸로. 공보의 인력난으로 인한 보건지소 진료 축소가 현실화하면서 경북도 내 농어촌의 의료 공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TBC 남해주입니다. 경남 김해시 생린면.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는 71살 신광식 씨 집엔 약봉투가 수북합니다. 신 씨에겐 집에서 600m 떨어진 보건지소가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는데 마지막 남은 공보의가 떠난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섭니다. 가면은 집보다 거기가 더 편하고 잘해주시니까. 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혜택을 주시다가 갑자기 안 된다. 3,300여 명이 거주하는 면에는 의원이 단 한 곳도 없는데 보건지소 입구에는 이렇게 4월부터 공중보건이 수급 부족으로 진료가 불가하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 이곳의 공보의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까지 진료를 해왔습니다. 버스 기다리면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시내 나오고 하니까 아주 불편이 많아가 지금 서로 걱정을 서로 물어보고 이제 완전 캄캄하게 그냥 암흑이지. 군복무 대신 3년간 대체 복무를 하는 공보의는 매년 4월에 전역하고 신규 충원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현역 복무 기간이 공보의 종사 기간의 절반에 불과한 데다 현역 병장 월급도 올라 공보의 급여와 별반 차이가 안 나다 보니 최근 5년 새 공보의 종사를 택한 의사가 3배 넘게 줄었습니다. 현역병 자체가 너무 메리트가 사실 좋다 보니까 이제는 빨리 하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사실 그게 1번인 것 같고. 올해 전국의 보건지소 5곳 중 4곳은 공보의가 한 명도 없을 전망인데 지자체에서 연봉 2억 원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화상 장비로 민간병원 의료진 진료를 받는 원격 협진,
보건소 의료진과 영상통화를 하는 비대면 진료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심각한 뇌졸중이나 이런 사인들을 이렇게 잘 모르고 그냥 체해서 왔다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의사가 아니니까 100% 구분이 안 되는데 화면으로 봐서는 더 안 될 것 같고. 가뜩이나 부실한 지역 의료가 공보의 대거 이탈로 더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취재한 한성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기자, 공보의 부족 문제 올해가 유독 더 심각하다면서요? 네, 앞서 지적한 대로 공보인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인데 올해 새로 편입되는 공보인은 98명으로 지난해 대비 60.8% 줄었고요. 네. 이렇다 보니 전체 공보인 숫자도 올해 593명으로 지난해보다 37.2% 감소했습니다. 네. 제가 김해시 생림면에서 취재한 공보인, 그러니까 이번 달 보건지소를 그만두는 공보인은 전역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배치되는 사례였습니다. 생림면보다 더 열악한 지역으로 보내지는 건데 공보인가 부족하다 보니 그 영향이 연쇄적으로 다른 지역에 미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충원이 시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정부 대책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정부는 현재 500곳 넘는 보건지소 가운데 150여 곳에는 의사인 공보의 대신 간호사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간호사들은 보건지소보다 더 외진 곳에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어르신들 건강을 책임져 온 인력입니다. 그럼 간호사의 빈자리는 누가 채우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네. 또 보건지소를 찾는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물리치료는 현행법상 의사 처방이 필수적이라 간호사 배치로 대체될지는 의문입니다. 네. 어제 발표된 정부 추경안에는 공보의 급감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진료 인력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방부와 복지부는 또 공보의 복무 기간을 기존의 3분의 2인 2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한성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